실록의 계절에 주말이라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민 설명에 참석하여 주신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우리동 4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3시인데요. 들어오시는 분들 자리 착석하시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아 할 도시정비전문관리사 최종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민설명회의 사회자로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리동 4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오늘 주민 설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은 그동안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재산권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 사업 추진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4월 30일자로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을 정비사업 대상 구역으로 정하는 행정적 결정으로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비로소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며 이후 조합 설립을 통하여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구역은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진구 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접 조합 설립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 조합 설립 준비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지원에 따라 공공지원자의 업무 지원과 또 비용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위 구성 없이 신속하게 직접 조합 설립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조합 설립 준비에 앞서서 토지등 소유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분야별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민 설명회 진행 순서를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민 설명회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들 소개와 일부 내빈의 축사를 좀 듣고요.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 희망 조감도 관련 등에 대해서 건축사님을 모시고 잠깐 설명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감정평가 절차 등에 대해서 참석해 주신 감정평가사님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전자동의서 진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업체로부터 관련 설명을 좀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사업, 또 분담금을 줄이는 조건 등을 사회자가 잠깐 설명하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 진행 순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과를 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 조합장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김영철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리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김영철 조합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4구역 구역 지정 이후에 주민 설명회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수모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조합원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장님이 앞에서 조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이 분열되면 안 되고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추진위원장님, 우리 정수모 위원장님한테 힘을 실어줘서 빨리빨리
단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는 게 조합 사업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합원님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비례를 높여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거부터 하실 겁니다. 믿고 지지를 해주시면 좋은 성과로 우리 위원장님이 보답하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호명할 테니까 다 좀 나와주시죠. 다음은 미아 7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이경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앞서 나와주시죠. 다음은 구로공구 상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박종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봉 7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양일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동 역세권 활성화 추진준비위원회 백존엽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 번씩 인사드릴 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이경주 위원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아 7구역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구로공구 상가 박종준 위원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 7구역 양일환 위원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원수동 역세권 백존엽 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다 드리면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또 혼내실 것 같아서 들어가시고 대표로 원수동 백존엽 위원장님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리동 4번지 재개발 사업 번창하십시오. 앞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대관 업무를 도움 주실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또 선거 활동 중인 후보들이 다 오셨습니다만 그분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경험자 이상의 선배님들이 안 계세요. 지금 설명드렸던 조합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보다 앞서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옆에 얘기보다는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주민설명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시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정인 조합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쁘시죠? 죄송합니다. 앞서 나왔다 가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위원장님께만 예쁘다는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위원장님 참석하셨으면 잠깐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와주시죠. 잠깐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조정민입니다. 저는 지난 겨울 추울 때 여러분들을 미리 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하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그동안 여러분이 지난번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렸던 그런 어떤 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뛰어주셨구나라고 해서 제가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참석을 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여러분 다 누구다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과 또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신축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괜찮겠지. 이번 설명에 빠져도 괜찮겠지. 나는 이번 동의서 안 내고 다음번에 지켜보다가 다음번에 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사업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의서와 여러분의 단결로 그 숫자로 여러분이 사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께 저희는 그 설계자 선정 총회를 마쳤습니다. 설계자 선정 총회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저희가 설계자 총회에서 80%가 훌쩍 넘게 현장에 참석해 주셨고 서명결의에 참석해 주셨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조합원님들의 힘으로 이렇게 사업이 가는구나라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전까지 사업을 앞에서 끌어주신 정수모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이제 이웃에 있는 저희 우신빌라와 함께 여러분의 우리 오리동 4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가 앞에서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여러분이 저희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자 할 생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함께 성공적인 정비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지역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허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으로 여러분이 힘껏 같이 뛰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축하드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조합 설립이 되어지는 그 경축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각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 또 협력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귀한 경험과 격려사를 귀담아 새기겠다는 의미에서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주민 설명에 협찬을 해주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화환과 생활용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에서 화환과 생활용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또 GS건설에서 화환과 생활용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또 나오동인 건축사사무소에서 화환과 자료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천건축사사무소에서 화환과 화분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오름 법무사법인에서도 화환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협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가 좀 길었지요. 바쁘신 일정 쪽에서 오신 관계로 이제 내빈들을 배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 업무뿐만 아니고 정비사업의 선배로서 또 선경험자로서 또 협력자로서 우리 구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리동 4번지 일대 직접 조합 설립 준비위원장님이신 정수모 위원장님을 모셔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정말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그간의 일정 보고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모입니다. 여기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통 설명회 할 때는 1시간 정도 잡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해서 1시간 반이면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을 좀 모셨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가 더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아직 시스템이 냉각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에어컨을 켜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합원님의 행복과 건강이 늘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1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놀라운 성과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룬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조합 설립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을 위해 함께하는 원팀입니다. 신신패스 기억하시죠? 공신력을 믿고 신속하게 조합 설립의 벽을 넘어 함께 패스한 그러한 신신패스입니다. 조수행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옛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턱골을 구로구와 서울의 명품 주거단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초를 다졌고 마치
기회가 나왔습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재개발은 모두 합심하여 성공시켜야 하는 일생일대의 큰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조합 설립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축하와 격려 협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4분지 일대의 조합 직접 설립 준비위원장 정수모 배상. 경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 나오시나요? 예. 임시님이 좀 해주세요. 예. 시간이 이렇게 넉넉치 않아서 짧게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3월 4일 신속통합계획 확정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작년 5월 29일 정비계획안 위반 공람 공고가 시작됐고요. 6월 20일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1차 접수를 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위반 동의서를 접수하는 당일입니다. 시작하는 당일에 55%를 기록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25년 하반기 12월 5일 구역지정 신청을 구로구에서 서울시로 한 바 있습니다. 물론 9월 17일 구로구 의회 의견 청취가 되고 약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어요. 이 이유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냐면 구역 조합 직접 설립 동의에 대한 철회서를 받느라고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 측에서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기다려줬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넘겨주시죠. 2026년 2월 6일 조합 직접 설립 동의서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증빙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저희가 역시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55% 상회로 결과를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4월 30일 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로부터 기다리던 고대하던 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지역 도면 보시거든요. 구역 지정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도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운로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서 저희가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분을 해놨어요. 작년 5월 29일 날 정비구역 지정 공람, 그 다음에 요번에 4월 30일자로 지정 고시. 그래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면적이 좀 줄었는데 이 면적이 어디에서 줄었는지 전체 면적이 아니고 저희 집을 질 수 있는 아파트를 질 수 있는 획지 부분이 조금 줄었어요. 149.5, 150제곱미터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마 기반시설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이 그렇게 월등히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좀 돼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저희 전문가들하고 논의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가시화되면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일정 계획인데요. 올해 6월부터 약 4년 후까지 계획입니다. 너무 긴 것 같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4년 후면 2주 철거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자, 우선 저희는 어디 단계냐면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인데요. 투자자 관점, 그러니까 수요자, 살려고 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봐야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이 끝났죠. 그러면 투자 검토 단계입니다. 투자자들이 이거 이제 구역 지정도 됐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볼까? 검토하는 단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합 설립이라는 큰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합심해 주셔서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65%는 금방들 해주세요. 근데 나머지 이제 10%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웃 평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이웃한테 말씀을 드려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75% 단방에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 일정은 이제 12월까지 조합 설립 창립총회가 목표입니다. 그 불과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데 사실 뭐 6월부터 9월까지 뭐 11월까지 이렇게 쭉 나왔지만 자세한 건 그때그때 이게 변동이 많아요. 왜? 구청에서 주관하는 거고 이 나름대로 예산 문제라든지 시기에 대한 문제, 절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변동이 있지만 목표는 이겁니다. 올해 12월 말에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누가?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창립총회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요, 조합 직접 설립 절차를 상당히 단축해줬어요. 그리고 예산도 예전 75% 돼야 돈을 줬는데, 이제는 50% 넘어도 1차 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열심히 하다가 75% 되면 나머지 반을 또 줘요. 약 5억 정도가 돼요. 물론 좀 깎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미 정비계획 수립됐고 구역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이미 서울시에 했어요. 그 다음에 정비 전문 사업자 발주 준비를 위해서 계약 심사 진행 중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합 직접 방식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구청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좀 심사숙고중인 것 같아요. 조만간 구청에서 회신 공문이 오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언제 받느냐? 올해 하반기에 받는데 희한하게 동의서를 2개를 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50% 정도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어려워서 75%를 달성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75%가 저희가 정해진 날짜까지 못 받을 경우에 한해서 이 전체적인 사업 일정 때문이라도 이 추진위원회로 눈물을 머금고 회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2개월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시에 추진위원회 동의서도 받았는데 이왕이면 여기 밑에 써있죠. 조기에 조합 설립 동의서 75% 달성해서 조합 설립 직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착공 예산 일정. 지금부터 4년 후입니다. 4년 후니까 이사 계획 잡으신 분들은 하시는데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어르신들 이사만 생각하시면 잠이 안 오시잖아요. 그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심란하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저희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요. 재개발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막 설치는데 어르신들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하는 걱정,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도움 문제 이런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대도 하지만 또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이거를 조금 다뤘었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새벽에 일찍 깨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다시 갖고 와야겠다. 왜냐면 지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사업기간이 빨라졌습니다. 재개발 그러면 10년, 20년 그러시잖아요. 자, 이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게 아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 3년 정도 만에 구역 지정 받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4년, 5년, 6년, 거의 10년 아니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자, 저희가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에서 또 구로구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요. 심지어는 조합 설립 빨리 하라고 돈까지 주시겠어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 사업 기간을 줄여서 분담금을 줄여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 동의서 75%가 강권입니다. 지금 최단 그 동의서 진급 기간이 14일이에요. 어디인지 아세요? 상도 14구역이에요. 최단 14일 75%가 됐어요.
거긴 물론 신탁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줬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 앞백 해주세요. 뒤로 가서 뒤로. 예. 하나 더. 예. 고민 한 방에 해결하기. 1번. 넘어가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핸들링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세 번째, 재개발 조합원이 되면 좋은 점.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 입주권 자격을 줍니다. 입주권 이꼬르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를 조합원 분양가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약 20% 정도는 일반 분양가에 보다 적게 할인해서 공급하니까 일단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분양 신청하셔야겠죠. 분양 신청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이 빨리 설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합 설립한다고 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민간 주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합 설립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업성을 좀 보셔도 늦지 않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 후에도 일단 높은 시세로 일단 저희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 대책을 수립합니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써요. 세입자 주거 이전비, 그 다음에 임대주택, 왜 1순위로 할게요? 현금 청산하시는 우리 토지등 소유자분들은 0순위예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1순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연세가 많아서 재개발에 동의에 주저하십니까? 100세 시대 아니겠어요?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여서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세대에서 우리 후세에 넘기지 말고 저희 세대에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기시죠. 월세 수익금이 어르신들 월세 좀 많이 받으시고 계세요. 근데 그거 갖고 생활하시고 그러시는데 또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또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월 200만 원 월세를 약 10년을 보면 2억 4천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재개발이 돼서 새로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인한 프리미엄을 보시면 2억 4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참으시고요. 어르신들은 자녀분들한테 그 기간, 건축 기간만 아마 하시면 되니까 금액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자, 옆 동네는 고층 아파트인데 저희는 계속 노후된 빌라나 단독, 다가구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회가 왔어요. 이때는 잡으셔야 됩니다. 다만 저는 최우선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어르신들이 좀 멈춰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제 가도 돼? 그러면 가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9번째로 분담금이 부담돼서 얼른 동의하기 쉽지 않다. 저도 부담이 돼요. 저 빌라 하나 갖고 있어요. 부담이 많이 되지만 조합원 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입주권을 정 안 되면 매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빌라에 사시면서 또 꼭대기층에 사시면서 오락내락 하시기 힘드시니까 가능한 이 인근이라도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넘기시고요. 정든 이웃과 친구와 헤어지실 때 진짜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을 쓰면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지금 보시면 저희 사무실에 매일 늘 오시거든요. 그럼 친구 따라 손잡고 오세요. 그러시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것이 귀찮고 엄두가 나지 않아. 자, 포장이사, 그 다음에 이사비용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편리하게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조합원님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방식 결정은 어떻게 됐냐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직접 방식으로 해서 구로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 언제 날짜 기준? 2026년 2월 6일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공문이에요. 좀 크게 했는데 잘 안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추진 주차장 분쟁이 우려되는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2월 6일 금요일까지 주민 의견 재수령 기간을 가진 후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구로구청장 직인 측에서 결정하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가 있냐? 조합 직접 설립된 동의율은 5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 상회가 뭐예요? 그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날씨가 좀 더우니까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혹시 그 이반 동의서를 저번에 제출 못하신 분 계시면 오늘 나가시면서 조합 직접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아파트는 왜 고를까? 오늘 이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다음입니다. 네. 다음이요. 단순한 신축 아파트가 아니에요. 저희 턱골 절반 이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1, 2동을 다 합해서 최초로 이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없었어요. 저희가 랜드마크고 대장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재개발 아파트는 왜 올릴까요? 첫 번째, 단계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벌써 구역 지정이 됐잖아요. 큰 관문 하나를 통과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자 입장에서 안심이 되네? 이거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조합 설립이에요. 조합 설립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의 가치는, 저희 재산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재산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조합 설립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넘기시면 두 번째, 최신 기술과 대단지 조성입니다. 최신 기술이 뭐예요? 설계 되게 멋있잖아요. 커뮤니티, 주차 공간, 보안 시스템, 이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살고 계셨던 그런 아주 훌륭한 아파트를 보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구현해낼 것이고 이 재개발 그 찬스를 통해서 분명히 최신 기술에다가 대단지까지 조성되니까 상당히 만족감이 높으실 거예요. 세 번째, 입지 신규 아파트의 상품성의 변화입니다. 저희 교통 환경 좋잖아요.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라는 상품성이 있습니다. 다음, 희소성이에요.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지금 구청이나 이렇게 유유지 같은 데는 막 하는데 거기에 교통이 불편한데 어떻게 개발을 해요? 희소성이 없잖아요.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희소성은 높아갑니다. 넘기시겠습니다. 수요의 집중. 이게 입주할 시기까지 가면 상당히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죠. 그 다음 넘기시죠. 이거는 이제 금방 앞에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조합 임원. 이제 조합을 설립할 텐데 임원이 있어야 돼요. 조합장, 이사, 감사. 넘기겠습니다. 조합 임원이 되려면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임원이 되실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규정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인데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합원 임원 자격 되시고요. 5년 이상은 안 됐어. 근데 3년 중에서 지금 선임일 기준 역으로 3년 내에 1년 이상만 이 지역에 거주하고 지금 현재 계시다면 자격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공지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죠.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언제 되냐면 넘기세요. 그러면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있어요. 요게 끝나야 철거를 합니다. 요때쯤에서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신청을 할 때가 왔구나. 그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인가 전에. 대신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지역은 오래 여기서 살고 계셔갖고, 넘겨보시면 소유기간 10년 이상 소유하고 계시면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주가 5년 이상이면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 사무실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헛소문에 속지 말자. 자, 이거 많이 보신 화면이죠? 직접 조합 4년, 추진이 재개발 4개월. 눈속임입니다. 추진이 재개발, 추진이 구성 4개월이면 추진이 구성한다. 이런 거를 추진으로 하면 4개월이면 조합이 설립되는 것처럼 묘하게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지금 화살표 있죠? 넘기세요. 여기 보면 약 4개월 만에 추진이 구성이 가능해진다. 조합이 구성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구역 확대 관련돼서는 사과를 했다고 막 대형책까지 다니는데 이거 다 허위 사실입니다. 네, 우리 구역 용적률 300%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법에는 200%까지 해요. 넘기세요. 200%까지 가능한데 서울시에서 3년 정도 내후년까지 250%에서 50% 더 준 거예요. 그래서 250까지 300은 삼정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 미만으로 되면 자율추진은 아니고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75%가 달성이 안 돼서 추진으로 회귀됐다. 그럴 때는 공공이 개입이 돼서 하는 거지 옛날처럼 자율추진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그 열애사 턱골 공유주차장 근처가 제 사무실입니다. 예. 히든카드 있는데 나중에 넘기세요. 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전 재산이 걸려있는 약 1조 사업이에요. 1억짜리 수표 1만장짜리예요. 더 이상 사사로운 정으로만 재개발, 내 재산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아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모을 수는 없다. 넘기시면 되고요. 우리 구역 지정, 구역 조금 지연됐는데 아예 뭐 사업이 없어졌다 이런 회개한 소문을 막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헛소문에 속지 마세요. 정수모 위원장이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이런 헛소문을 하고 있어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 사진인데요. 그렇게 뭐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적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정 한번 해주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수려한 경관에 명품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재개발을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과 또 그간의 경과 보고를 주셨고 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수모 위원장님 든든하시죠? 네. 든든하시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역지정이라는 큰 관문을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기간적으로는 뭐 많은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보면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 조합 사업에 있어서의 절반을 넘었다고들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쳐져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뭉치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라는 데서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수모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조합 설립 준비의 업무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오직 토지 등 소유자, 이 동네 주민들만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재산권 향상을 위해서만 애써달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큰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청립청회 때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절 올려주시는 모습이 든든하고 사진을 봐도 잘생기셨어요. 그죠? 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역 그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조감도 시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사님을 잠깐 모셔서 개략적인 건축 개요 등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우 동인건축의 한철원 수석입니다. 먼저 제가 그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고시를 진짜 큰 단계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정비사업 단계별 진행 과정, 이거 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저희가 계획안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전달을 받았으면 조금 그림을 좀 그려서 계획을 해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지금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 어떤 게 좋을까 했을 때, 현재 공동주택의 트렌드나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계획안들을 받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계획안을 체크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약간 기술 세미나 식으로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고시야 계획안으로 해서 조금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는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정비사업 단계별 진행 사항입니다. 지금 일단은 밑그림 스케치가 끝난 겁니다. 이 고시가 끝났다는 거는 이 오류동 3원지가 규모가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아까 다들 아시겠지만 25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250%까지 가능해졌고,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높이 기준이 다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신속통합 단계가 빠르면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걸린다 하거든요. 근데 신속통합 접수하고 1년 만에 되신 거예요. 이거는 아마 오류동 4번지 토지등 소유자분들께서 엄청나게 단합이 잘 되시고, 그 다음에 구와 시가 엄청 도와주신 걸로 이 결과 때문에 1년 안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다음은 저희 윤곽 결정 단계입니다. 이 윤곽 결정, 그러니까 일단은 밑그림 스케치가 끝났고 이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계획안으로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하기 전에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의율이 필요하시죠. 이 동의율을 빨리 끝내셔야지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동 4번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지금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빨리 동의서를 빨리 내셔서 조합 설립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이 다음 단계의 협력업체, 동료,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을 선정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좋은 동료들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단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동주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입니다.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폐율이 뭐냐 하면 오류동 4번지일 때는 지금 60%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보면 건축이 들어설 수 있는 거는 60제곱미터 정도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40제곱미터, 그러니까 60m 이상을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비사업,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요즘의 트렌드에는 건폐율을 최소화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부 조경 공간이 더 많이 있으면 생활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다른 조합이나 그 토지 소유자분들은 건폐율이 60%지만 더 축소해달라고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저희가 용적률이 250%로 결정이 됐는데 한마디로 현재 땅에 곱하기 2.5배, 그러니까 땅 면적의 2.5배를 지상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5배의 용적률 면적을 건폐율 아까 60% 정도의 그 땅 위에 세워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최소한의 건물 아파트 동구 외부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빌라에 많이 사실 거예요. 공동주택도 일부 좀 있으시지만 예전에 면적 기준들은 건축의 그 벽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좀 정했습니다. 근데 요즘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벽의 표면적 기준으로 면적을 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면적이어도 2배가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제곱미터라면 12제곱미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 건물보다는 같은 면적 기준이어도 그만큼 더 큰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전용 면적이 있고 아파트는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사용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실사용 면적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전용 면적은 실질적으로 발코니 면적을 빼고 주가 안쪽에 있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구 면적은 전용 면적 플러스 복도 계단 면적을 포함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실사용 면적이 되게 중요하십니다. 실사용 면적이 뭐냐? 전용 면적 플러스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 면적은 계약 면적이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많아질수록 실사용 면적이 커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2베이, 3베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대한 베이를 많이 만들어주고 원하시는 게 이 서비스 면적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넘어가보시죠. 그래서 아까 그 조경 면적과 코어 계단 면적이 포함된 게 공급 면적인데 최종 계약 면적은 그 부대 시설과 주차장 면적 등이 포함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베이, 투베이, 쓰리베이, 포베이입니다. 차이는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방에 보이시는 게 방이 하나면 원베이, 방이 두 개가 보이면 투베이, 쓰리베이, 포베이인데 베이가 많아질수록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실사용 면적이 커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면적이어도 2베이랑 4베이랑 차이를 했을 때 대략 1.3배 이상 더 실사용 면적이 커지시는 거예요. 요즘에 1.3배가 아니라 1.4배까지 크게 사용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앞뒤만 서비스 면적이지만 요즘에 3면이 다 서비스 있는 그 단위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4배까지 더 실사용 면적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토지 등 소유자분들,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베이수가 많고 최대한 서비스 면적을 확보하는 게 그걸 원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대략적인 기술, 단어적인 기술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국민평형 때 34타입입니다. 34평이고요. 84타입입니다. 국민평형 84타입이고 지금 보시면 보통 요즘에 그 84타입 34평형이 방이 크게 4개인데 플러스 알파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룸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뭐 드레스룸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스터디룸으로 제안을 드리든지, 근데 이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옵션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설계자 선정을 하시거나 설계자 선정을 이후에 뭐 심의를 접수하기 전에도 의견들을 주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때 그 토지 소유자 분들께서 나는 이런 기능의 방이 좀 필요해 의견들을 주시면 아마 추후에 그 설계사나 협력업체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단위 세대를 디벨롭을 할 겁니다. 다음. 그래서 보시면 요즘에 그 출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약간 먼지를 좀 털 수 있고 옷을 좀, 예전에는 주방하고 가까이 저런 세탁기실을 뒀는데 요즘에는 현관 인근에다가 좀 계획을 합니다. 이유가 소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먼지를 미리 스타일러에 태우고, 또 아니면은 바로 이동하고 왔을 때 바로 세탁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있고요. 보시면 방도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좀 바뀌었는데 집 안에서도 약간 일을 할 수 있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로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코니 부분도 4번 이미지 보시면 약간 업무 공간이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옵션입니다. 주민분, 그 토지자 소유분들께서 나는 이 옵션이 좋아하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발코니 뭐 조경 공간으로 원해, 그러면 그렇게 좀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부대 시설입니다. 부대 시설은 아마 저희 오류동 4번지, 우리 오류동 4번지는 1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 조금 과한 시설이 들어와도 충분히 1000명이 나눠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 좋은, 더 좀 큰 부대 시설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관, 뭐 수영장, 뭐 목욕탕, 뭐 오일실, 뭐 코워킹 스페이스, 뭐 이런 시설들이, 뭐 골프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스크린 골프장 이런 거는, 이것도 아마 저희가 설계자 선정하시기 전에 설문조사를 좀 진행합니다. 나는 어떤 부대 시설을 원해 의견들을 주시면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계획안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커뮤니티 계획할 때는 그러니까 전체 단지에 흐트려서 계획하는 부대 시설이 있고, 요즘 한동안 좀 트렌드 됐던 거는 그 하나의 그 부대 시설 건물로, 그러니까 다 모아서 부대 시설로 하는 통합 배치형 그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하는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흐트려서 계획을 하시면 부대 시설도 저희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오류동 4번지 주민들만 쓰는 부대 시설이 있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통합 그 커뮤니티로 했을 때의 장점은 그러니까 인지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부대 시설들을 좀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 첫 번째로 하면 어디 시설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지의 경우는. 근데 하나 크게 하면 좀 거기 가면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당연히 뭐 주방 식사 하는 부대 시설들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식사 공간을 꼭 반영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좀 부대 시설 트렌드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주차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그 제안서를 받았을 때 저희 회사는 1.5대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2.0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2대인지 아니면 1.5대인지 제안이 들어오는데 주차 스트레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3대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대 되면 밤늦게 들어오셔도 주차 걱정이 없으세요. 근데 이것도 좀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주차 세대수가 이렇게 1.5대, 2.0대 막 늘어나면 저희 아시겠지만 지상 공사보다 지하 공사비가 더 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오주동 사방지 토지 분들의 적정 주차 대수를 생각하시는 것들을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좀 계획이 될 것 같고, 만약 너무 크게 2.5대 막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공사비가 엄청 늘어나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지하 공사비가 지상에보다 보통 6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4대 6, 7대 3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주동 사번지가 약간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저희가 영상에 좀 집어넣는데 요즘 로봇으로 주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8대만 계획을 해도 그 로봇이 주차를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병렬 주차가 되기 때문에 세대당 2.0대까지 그 기능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그 로봇 발레 주차를 하면 좀 어느 정도 주차 대수를 인정해주는 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세대당 1.5에서 2.0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정비 사업 할 때 많이 그렇게 좀 요구를 하시고요. 저희 나우동의 건축은 보통 법적으로 폭이 2.5m인데 저희는 2.6으로 좀 제한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주차할 때 좀 편하실 수 있도록 2.6대로 좀 제한을 하고, 거의 다 대부분 차로 이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지하 주차장이 지상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는 지하도 저희가 호텔식으로 좀 제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님들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좀 좋은 공간에서 아파트에 사는구나 느낄 수 있고 좀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호텔식으로 좀 인테리어도 좀 더 생각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세대 찾고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 좀 하고 여기 당연히 지하 주차장 서비스 그런 시스템은 차량 위치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요즘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는 로봇 발렛으로 좀 제안 드리는 거는 이제 목동에서는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근 목동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빠르면 4년이잖아요. 4년 이후에는 그 이상 더 개선된 기술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 250에 저희 우리 그 오류동 4번지는 250인데 지금 보시면 왼쪽은 둥천 올림픽 파크가 260에서 270%고요. 저기 오른쪽은 송파 헬리오시티 285%입니다. 근데 250%만 해도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빡빡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이거는 10년, 15년 전에 계획을 했던 단지라 이렇고요. 다음 넘어볼까요? 이거는 저희가 그 목동 14단지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주동을 줄여서 최대한 외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주동수도 조금 크긴 한데 엄청 쾌적하게 이 지금 보시는 거는 용적률 300%의 배치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250% 아니지만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주동으로 최대한 외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목동 10단지입니다. 지금 제가 목동 10단지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류동 4번지도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빠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게 오류동 4번지랑 동일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250%. 근데 지금 주동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외부 공간이 꽤 많고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밑에 그 선형으로 보이시는 게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로 레벨 극복한 아이디어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설계비가 13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설계사가 한 20군데가 제출했는데 저희가 13번째였습니다. 근데 계획안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지금 보시면 저희 나우도인이 서울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1위의 정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가장 많고 또 서울시에 계셨던 임원분도 계셔서 오류동 4번지가 우리 오류동 4번지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신 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고시안을 좀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좀 짧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심의가 설계자 선정 전에 설문을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걸 생각하셔서 토지기준 소유자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의견을 주시면 지금 보시는 계획안이 더 좋은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좋은 계획안을 제안드립니다. 요즘에 테라스도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체적 결정 공원으로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구내시설입니다. 이거는 가족들이 따로 좀 위한 구내시설이고, 이거는 옥상에 있는 휴게 공간, 스카이 라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처음 설명드렸던 로또 발매 주차라고요. 영상은 좀 짧게 좀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오류동 4번지 우리 주민분들께서 빨리 동의서를 구해주셔서 빨리 조합 설립을 하면 보통 조합 설립이 빠르면 한 달에서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화합을 하셔서 빨리 조합 설립이 되면 저희가 그 안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좋은 계획안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께 참고용으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저희가 정해서 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설계자 선정 절차에서 다른 업체들께도 동일한 기회가 제공됨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설계사님께서도 기회를 주시면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죠. 동일한 기회를 공개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업체에 제한된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20일인가요? 저희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사업부지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 오늘 지금 잠깐 협력업체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그 위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건축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조합 설립을 끝내면 그때부터 건축 심의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종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면 신축 세대수 또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제한된 토지 면적에 많은 양의 건물을 아파트를 올리면 여러분들의 분양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들어갈 세대수는 이미 몇 세대 이내로 주로 정해질 거고 그 이상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 분양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양 수익금이 늘겠죠. 조합의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서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뭐 적절한 주거 단지 또 세대 내 어떤 배치, 주차장 등 여러분들이 주거 환경으로서의 어떤 이용성이나 이런 부분, 쾌적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건축 설계 업무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설명에 임해주신 저희 건축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좀 되셨죠? 여러분들이 입주하시는 아파트가 저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도 광명 뉴타운에 협력업체 얘기를 하면서 조그만 아파트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만 좀 채워도 됐죠. 지금 입주를 막 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25평만 분양 받았었는데 한 3억 5천대인가 분양 받아서 지금 그게 얼마가 나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광명이 난리가 났죠. 지금 10억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프리미엄이 여러분께 다 제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적극 동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절대 놀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추정이고 나중에 조합 단계에서 진짜로 설계를 다 끝내고 시공사도 뽑고 모든 비용 용역업체 다 정리한 다음에 관리 차원 때 가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분담금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땡겨서 참고치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 거 왜 이렇게 평가額이 작아? 이런 생각을 굳이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평가사님께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의서 신고할 때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만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추진위 사무실에 오셔서 답변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저희가 보충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동의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했죠. 관련 업체로부터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디포스트의 노교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설명이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주민들의 영혼이고 그 영혼을 담아서 빨리 동의서가 진구가 돼야지만 저희 비용도 줄이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서울의 재건축 조합원으로 12년째 있는데 저희 조합도 전자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월달에 해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웬만한 랜드마크 단지들은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원베일리, 그리고 뭐 구로만화도, 오리역, 그리고 온수역, 구로, 고척상가 이러한 지역들도 전자동의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업계 최초로 국토부, 과기부 장관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동의서를 핸드폰으로, 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하나로 동의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서명결의서 대신 조합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족수에 포함되는 서명결의서 대신 전자투표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진행을 하거나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이러한 총회 설명회 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집에서 또는 외부에 계신, 지방에 계신, 해외에 계신 분들도 폰 하나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동의서 어떤 부분이 좋느냐? 첫 번째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OS1을 풀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시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긋게 되면 인주를 넣어야 되고 지장을 찍어야 되고요.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해야지만 사표가 되지 않고 동의서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자동의서 같은 경우는 신분증 지참 없이도 바로 핸드폰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3분이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문자가 오게 되는데요. 이 문자에 URL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 본인 인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본인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리고 성별까지 넣게 나면 바로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럼 그 문자 번호 5자리를 넣게 되면 이 핸드폰과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이 부분을 매칭을 해서 동일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인정이 되면 바로 통신사 인증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 동의를 하는지, 그러면 오류동 4번지 정비구역 지정이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 동의서와 동일하게 전자로 이북처럼 동의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제출을 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그 전에 본인 정자 사인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제출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동의서를 제출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추진위에서 내용을 변조한다 또는 업체에서 변조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전자투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서명결의서 대신 통신사 인증을 통해서 조합원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검증 이후에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를 도입하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려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거 가능하느냐. 실제로 저희가 260여 개의 추진위와 조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70대만 해도 80%가 전자를 쓰고 계시고요. 20%가 서면을 쓰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도 업무할 때 또는 네이버 가입할 때, 홈쇼핑 들어갈 때 다 이제 인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한 번만, 만약에 힘드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계신 사무실로 오신다고 하면 이 부분도 안내를 드리니까요.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변조가 가능하지 않냐. 네, 저희는 업체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KT를 통해서 암호화된 문자를 발송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확인된 분들만 전자서명, 전자투표를 제출을 하시고요. 이분들의 투표 결과는 하나금융 TI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한 6개 기관 중에 하나인 하나금융 TI의 데이터가 보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몇 날, 몇 시,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서명을 했는지 로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법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제출하는 데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조합 또는 추진위에 동의서 걷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거, 이렇게 설명회 개최하는 거 다 비용입니다. 1000세대 기준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최소 10년인데요. 10년, 15년을 보면은 평균 10억 정도 전자를 도입함에 있어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투명한 전자투표, 전자서명 동의서를 거부감 없이 좀 저희가 받아들이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사업도 빠르고 저희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분담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저희 전자서명 동의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를 진행할게요.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여러분들도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렸던 건축 계획이나 또 감정평가 관련이나 또 우리 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꼭 이 자리에서 좀 질문하고 싶다는 내용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경로 시공선지에 지금 살고 있는 대중들이라고 하는데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보니까 사업 성공률이라고 해요. 그게 한 101%로 돼 있으면서 그 재개발 비용이 한 820만 원 정도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좀 공지를 봤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다른 근처에서도 지금 보니까 건설 재개발 비용 평당 비용이 좀 다른 지역은 보니까 한 5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고시했었을 때 820만 원이 현실성이 있는 건가 좀 궁금해서 좀 문의를 드립니다. 예. 아마도 정비구역 지정 호시문에 나와 있는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비 정도를 추산해서 예시해서 한 거라고 보셔야 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적용할 공사비는 1차적으로는 물론 시공사 입찰에서 공사비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결정한 최종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 시장에 있는 공사비 정도로 추산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아마 지체 없이 시공 선정 단계를 돌입할 건데, 그 시공사가 제시한 용역비, 공사비 단가, 즉 우리가 선정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 단가를 일단은 공사비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공사비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확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 한 820만 원 정도로 예시가 됐다면 그거는 추정액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사 선정과 계약 단계, 관리처분 단계에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정비구역 지정 계획안을 보면은 전용 84 타입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그냥 8억 원 정도로 나오고 종전자산평가에는 2024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존금을 대략 2배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용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상황인 건지 그건 지금 아까도 좀 말씀드리고 저번에 공간 공고해서 신속화 확정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당 제가 이제 보니까 일반 분양가를 4천만 원으로 지금 보셨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인근 지역을 유사 사례를 지금 보통들 검토하시는데, 그게 아마 고척 4구역 부분이 4천만 원에 분양이 됐어요. 그걸 참고해서 거기에 85%를 우리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을 한 건데, 이것이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해서 일단 참고 자료를 이렇게 만든 거지, 꼭 이렇게 해서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데 만약에 그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건데요. 네. 지금 이걸 토대로 하면 대략적인 금액은 유사하게 될까요? 그거는 얘기를 못합니다. 물가 상승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건설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최근 들어서 또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그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에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말씀해 주시면, 손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죠.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큰 고개를 넘게 되어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실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민들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새 아파트를 받아서 분담금 낼 돈이 없는데 쫓겨나는 거 아닌가? 수입도 없는데 수억 원 대출 받았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AI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주택연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런 데면은 저희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동의서를 받고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카톡을 열었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인사말, 위원장 인사말을 들어 보내주신 거예요.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조합 설립동의서 할 때 할 수 있는 인사말이라서 제사가 좀 다르게 연구했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제 한방에 해결하기 거기에 8번째인가 뭐 한 그 있어요. 주택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지금 설명해 주신 그 평가, 감정평가 부분이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오늘 이 세미나 설명회에 관련되는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지금 현재 전문 그 우리 사장님 오셨는데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연금 부분이라든지 어떻게든 간에 아까 약속드렸죠. 어르신들 기준으로 모든 것을 눈높이 맞추겠다. 가라면 갈 것이고 잠깐 서라 그러면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리되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주민 간담회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데서는 참 질문하기도 좀 쑥스럽고 그런 게 있는데 5분, 6분, 어떤 때는 20분도 오세요. 이런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관련된 자료, 유튜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르신들은 큰 평수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 해서 위험을 안고 하지 마시고 적절한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일단 분양 신청을 하시되 대부분 저희는 다가구가 많고요. 단독이 많아요. 큰 평수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나 이 정도 되니까 1+1 할래. 큰 평수 너무 생각하시다 보면 부담도 되실 거예요. 물론 큰 평수는 저는 권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왜? 작은 평수보다 단 1억이라도 더 비싸지거든요. 그거 파시고 좀 작은 평수를 사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권해드려요.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자료 잘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이 매주 실시하는 간담회 내용을 사실은 축약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안 보시는 분도 있고 간담회 할 때 시간 되시면 오시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간식으로 떡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식도 나누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그러한 저희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더.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반 동의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뭐 철회 동의서 그거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 일단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생해서 조합 직접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가고 싶어요. 2월 6일자로 저희가 55% 상의를 해서 조합 직접 방식으로 가긴 하지만 이것이 법이 좀 애매모호한 게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이 지금 찍어서 2월 6일날 접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 구청장을 믿고 확실하게 조합 직접 방식으로 매진할까 합니다. 나가실 때 혹시 이반동에서 제출 안 하셨으면 해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동의했을 경우에 내가 나중에 30성평 입주하면 분담금이 얼마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확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추정치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답답하시죠? 그럼 이 사업이 되는 거야?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역 내에 굴지 시공사들이 현수막이 보인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마이크 잡고 설명해주는 전문 사회자가 온다 이러면 또 건축사도 계시고 평가사도 계시잖아요. 안 되는 사업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떻게든 기회를 좀 잡아서 그쪽에 가서 일을 좀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특히 시공사는 사업이 안 되면 공사비를 물립니다. 재개발 사업은 전부 도급제가 아니고 분양불이라는 방법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공사비를 대출 받아서 막 주는 게 아니고 시공사가 먼저 시공을 하고 외상으로, 그리고 여러분 분담금 들어오거나 일반 분양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해서 공사비를 가져가는 구조라서 분양불이라고 합니다. 외상공사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지를 잘 검토하고 들어와야 몰리지 않죠. 그래서 GS건설, 롯데, 대우건설 이런 굴지에 브랜드들이 와서 인사하고 다니고 하면 우리 구역은 일단 간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답을 드리면 이 사업은 여러분들 천여명의 공동 사업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내가 나한테 지금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건축허가도 받아봐야 되고 시공사 선정해봐야 되고 해야만 결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 땅 다 주시면 내가 얼마의 입주권 드릴게요 하는 시대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지분제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고 우리가 직접 공사비만 주고 우리 집을 짓는 구조라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허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시하거나 개별적인 추정 분담금 안내해 드리면 참고로 보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당부드렸습니다만 재개발은 속도가 사업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신식 패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고 돈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어차피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답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반대보다 사업 지연입니다. 사업이 1년 이상 이렇게 늦어질 때마다 수십억 원의 이자 비용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오리동 4번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 단계를 건너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주민협체 구성과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를 통한 조합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조를 해주시는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재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 설립을 위해서 마지막 동의서인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주민 설명회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폐회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운데 그래도 참고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는 유튜브라든지 차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가정의 행복 깃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